알람 소리에 울면서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하면 시체처럼 침대에 누워있는 일상의 반복. 어느덧 내가 일하는 기계처럼 느껴졌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저녁은 내일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오늘의 시간이다. 그 깨달음이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뿌듯함에 잠들고 설레며 일어나라. 아침이 달라지는 저녁 루틴의 힘입니다. 류한빈 지음, 펴낸 곳은 동양북수입니다. 여러분은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퇴근 후 집에 오면 침대에 늘어져 유튜브만 본다. 헬스장과 각종 학원을 검색만 해보고 등록하지 않는다.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워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본다. 회사에서 저지른 실수를 곱씹으며 자책한다. SNS에서 멋지게 사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우울해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녁 루틴이 필요합니다. 저녁 루틴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저녁 시간표를 만들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일의 순서와 실천 시간을 정해두고 반복하다 보면 무엇을 언제 시작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사라지고 그때그때 저절로 몸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의지력이 없이도 저녁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책은 목표 설정부터 루틴 만들기, 시간 관리까지 저녁 시간 활용 4단계 플래너가 알차게 꾸며져 있는 책입니다. 매일 밤 뿌듯함에 잠들고 아침마다 설레며 눈 뜨는 삶을 꿈꾼다면 퇴근 후 3시간 오직 나만을 위한 저녁 루틴을 만들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아침이 달라지는 저녁 루틴의 힘, 책 본문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퇴근 후 시작하는 두 번째 하루. 나는 퇴근을 하면 집에서 두 번째 하루를 시작한다. 예전 같으면 밥 먹고 침대에 누워서 내일만 바라볼 그 시간에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편집하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칼럼이나 논문 자료를 공부하고 몇 년째 꾸준히 독서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어에 관심이 생겨 수어 강의까지 듣기 시작했다. 자기 직전에는 오늘 하루 매 시간 기록한 플래너를 쭉 훑어보며 오늘은 어떤 시간에 집중을 잘했는지, 언제 무엇으로 시간을 허비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운영 중인 매일 플래너 쓰기 모임 대화방에 오늘 쓴 플래너를 올린다. 그리고 11시가 되면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든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일반적인 저녁 루틴이다. 워낙 하고 싶은 것이 많아 때로는 연극 배우로, 때로는 온라인 클래스 강사로 활동할 때도 있다. 광고용 영상을 만들거나 연극 공연을 한다거나 온라인 클래스를 여는 등 장기 프로젝트를 맡게 될 때는 루틴에 약간 변화가 생기지만 시간을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할 뿐 정해진 루틴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끝나도 저녁 시간은 늘 할 것들로 가득하다. 나는 이렇게 퇴근 후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하루를 이모작하는 것이 나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되었다.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우리는 주말이라는 고정된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우리에게는 저녁이라는 고정된 시간이 생겼다. 일하는 시간이 단축되면서 생활, 문화 환경은 물론 개인의 가치관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에만 매진하느라 직업이 곧 나의 정체성이었던 생활에서 벗어나 일하는 시간 외에 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회사원인 나가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나는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재능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것이다.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사람들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퇴근 후에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퇴근 후에 특별히 뭘 해야 할지 몰라 정시 퇴근을 한 날에도 야근을 하고 집에 온 사람처럼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냥 일찍 잠들기에는 아깝고 뭔가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워 유튜브만 보다가 잠드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퇴근 후에 주어진 저녁 시간은 인생을 2배로 살 수 있는 기회이자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 매진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알찬 저녁을 위한 목표 설정 로드맵. 저녁 루틴 만들기 1단계 목표 설정. 누구에게나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꾸준히 해내고 싶은 일이 있다. 하지만 매번 꿈과 목표는 너무 멀리 있다. 우리는 멀리 있는 꿈과 목표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사다리를 놔야 한다. 어느 순간 꿈은 현실에 맞닿아 있을 것이다. 한 번에 오를 수 있는 꿈은 없다. 목표 만들기 4단계. 퇴근 후 취미 활동, 운동, 이직 준비, 자격증 공부, 사이드 프로젝트 뭐든 다 좋다. 하지만 뭐든 꾸준히 해내기로 마음먹었다면 목표를 만들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저 이제 저녁부터 뭐뭐 해야지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꾸준히 지속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획을 크게 4가지로 나눈다. 대목표, 의미찾기, 프로젝트, 액션 플랜이다. 이 중 대목표와 의미찾기는 장기 목표이고 프로젝트와 액션 플랜은 단기 계획이다. 장기 목표 중 대목표는 살면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국내 교육 분야 1위, 크리에이터 되기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의미 찾기는 이 목표를 왜 이루어야 하는지 의미를 생각하는 과정이다. 의미가 있으면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는 대목표를 이루기 위해 끝내야 하는 일의 단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시간관리법을 알려주는 책 출간하기 같은 것이다. 그리고 액션 플랜은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당장 해야 하는 작은 행동의 단위다. 장기 목표는 손에 닿지 않을 정도로 멀리 있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액션 플랜이 있어야 한다. 목표 달성률을 높이고 싶다면 장기 목표와 단기 액션 플랜을 동시에 세워보자. 만다라트 플래너 활용하기. 대목표와 단기 계획을 세울 때는 만다라트 플래너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막연하던 목표가 점점 구체적이고 촘촘해지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다라트 플래너는
일본의 투수 오타니 쇼헤이가 쓴 것으로 유명하다. 8, 9단 드래프트 1순위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실천해야 할 8가지 하위 주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실천해야 할 액션 플랜을 세운 것이다. 그처럼 우리도 구체적인 최종 목표를 대목표로 삼아도 되고 목표를 커리어, 건강, 인간관계, 종교 등으로 크게 나눠도 좋다. 예시를 보면 바로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 때부터 자주 그리던 마인드맵과 비슷하다. 가운데에 대목표를 기입하고 대목표를 이루기 위한 8가지 하위 목표를 마인드맵을 작성하듯이 뻗어나가면 된다. 만다라트 플래너는 특히 새해 목표를 세우는데 유용하다. 가운데에 2000땡땡년 새해 목표라고 적은 뒤 올해 이루고 싶은 8가지 목표를 쓰고 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작은 일의 단위를 다시 작은 칸에 적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8가지 방향성을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행동 목표들을 각각 8가지씩 정해보았다. 전체적인 목표와 행동의 청사진을 그리는 용도로 매우 좋은 도구이지만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간 계획을 함께 세울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나의 만다라트 플래너에서 하루 7시간 수면과 같은 목표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루틴 관리 서비스 기획과 같은 프로젝트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더 디테일한 실천 사항과 함께 시간 계획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바로 액션 플래너로 보완할 수 있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힘, 액션 플래너.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연말에 신년에 세웠던 목표를 돌아보면 이루어 놓은 것이 많지 않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낸다. 꿈은 먼 곳에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사다리를 놔야 한다. 그래서 나는 액션 플랜을 세우기를 권한다. 지금 당장 어떤 작은 행동을 해야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 늘 고민하다 보니 액션 플랜을 위한 플래너까지 만들게 되었다. 아이디어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 100만 불짜리 습관에서 얻었다. 이 책에서는 목표 설정 방법을 7단계 공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1단계 목표를 세운다. 2단계 마감 시한을 정한다. 3단계 목표 리스트를 만든다. 4단계 행동 계획을 짠다. 5단계 장애 요인을 제거한다. 6단계 즉각 실천한다. 7단계 꾸준히 전진한다. 여기서 1, 2단계인 목표를 세운다, 마감 시한을 정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정할 때 생각한다. 하지만 3, 4단계인 목표 리스트를 만든다, 행동 계획을 짠다까지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3, 4단계를 한눈에 보이게 플래너 양식으로 만든 것이 지금 내가 사용하는 액션 플래너다. 업무에 적용할 땐 프로젝트 플래너라고 부르기도 한다. 앞에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될 정도로 단순하고 별게 없다. 항상 어려운 건 실천뿐이다. 만약 해야 할 일이 더 생각나면 언제든지 추가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액션 플래너를 쓰고 난 이후에는 목표를 자주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해야 할 일, 즉 액션 플랜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목표를 쳐다보면 멀게 느껴진다. 목표가 멀다는 생각이 들면 좌절감만 반복된다. 하지만 당장 해야 할
하나의 액션 플랜에만 집중해서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가 가까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일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한다. 그러나 걱정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미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자세히 계획하는 것이 바로 액션 플랜이다. 시간을 인식하며 관리하라. 같은 일을 하는데도 퇴근 시간이 되어도 일을 다 끝내지 못해 집에 일거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업무 시간 안에 일을 다 끝내고 퇴근 후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단순히 생각하면 집중력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간을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 물론 온종일 계속 시계를 쳐다보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다. 지금은 몇 시이고 이 일을 시작한 지 몇 시간 정도 지났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멍 때리는 순간에도 시간은 재빠르게 도망친다. 시간을 늘 주시해야 한다. 출근해서 일하는, 아니 일한다고 생각했던 8시간을 조각조각 분해하면 일하는 시간과 일하지 않고 멍하니 보내는 시간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을 것이다. 일하는 시간 속에도 집중해서 일한 시간과 정신을 반쯤 놓고 일한 시간이 섞여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식 한편에 관찰자를 두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일을 마치기로 목표한 시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반복해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일이 아닌 다른 일에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 역시 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똑같이 24시간인데 누군가는 특별히 하는 일도 없으면서 늘 바쁘다는 말을 달고 살고 다른 누군가는 이미 많은 일을 해내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는다. 이건 역시 시간을 인식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다. 시간을 인식하지 않고 쓰는 사람은 밑빠진 독에 시간을 담아두고 쓰는 것과 같다. 어디서 시간이 새는지 찾으려면 데일리 플래너를 써야 한다. 새는 시간을 확인하고 밑빠진 독을 수선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 역시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시간 관리 핵심 습관이다. 데일리 피드백. 정각마다 한 일을 기록하라. 앞으로 시간 관리 잘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플래너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플래너는 해야 할 일을 미리 계획하기 위해 쓰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시간 관리를 위해서라면 사전 계획보다 사후 기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나를 훨씬 더 많이 변화시키는 것도 사후 기록이고 심지어 더 실천률이 높았던 때도 사후 기록에 집중할 때였다. 사후 기록이란 어느 시간에 어떤 일을 하겠다고 미리 계획하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마칠 때마다 혹은 한 시간마다 방금까지 한 일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먼저 내가 한 시간마다 뭘 했는지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나의 특정한 시간 사용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어느 시간대에 집중이 잘 되는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할 때 효율이 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즉각적인 반성도 가능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하루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피드백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직전 1시간 동안 뭘 했는지 사후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플래너를 사용한다. 이것이 나의 플래너 쓰는 법의 전부다. 매우 간단하지만 습관이 되기 전까지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일단 정각마다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깜빡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낮에도 꿈꾸는 것처럼 습관에 몸을 맡기고 생활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주머니에 플래너를 넣어놓고 정각마다 꺼내 기록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각종 도구들을 이용한다. 나는 생각날 때마다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 기능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메시지로 보낸 뒤 나중에 옮겨 쓰는 편이다. 어떤 일을 하다가 다음 일로 넘어갈 때 메시지를 툭 보내면 그만이다.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전송 시각이 자동으로 기록되니 좋다.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메시지를 전송해 놓고 책상 앞에 앉았을 때 혹은 저녁에 자기 전에 플래너에 쭉 옮겨 쓰면 된다. 사후 기록형 데일리 플래너 쓰는 법. 나는 데일리 플래너 없이는 시간 관리에 대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사후 기록은 시간 관리의 기본이자 전부라고 생각한다. 사후에 기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데일리 리포트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서는 데일리 플래너로 통일하도록 하자. 데일리 플래너는 크게 타임라인, 투두 리스트, 물, 식사 기록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두 리스트. 전날 저녁에 내일 해야 할 일을 미리 적는다. 생각나는 대로 적지 말고 중요한 일부터 순서대로 1번에서 6번까지 기록한다. 2. 타임라인. 사후 기록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전 계획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시간 기준으로 왼쪽에는 사전 계획, 오른쪽에는 사후 기록을 한다. 사전 계획란에는 투두 리스트에 있는 일정을 시간대별로 적을 수 있다. 시간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루틴 혹은 그날의 약속 같은 것을 적으면 좋다. 시간 양쪽에 사전 계획과 사후 기록을 할 수 있어서 계획을 얼마나 지켰는지 바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거나 더 빨리 끝나는 등의 변수를 파악하기 좋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사후 기록이 이 플래너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시간이 다 흐른 다음 기억을 더듬으며 저녁에 몰았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저녁 루틴 만들기 3단계. 1단계 작게 만들기. 2단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기. 3단계 일정 시간 버티기. 루틴이 될 때까지 일정 시간은 힘들어도 어떻게든 유지해내야 새로운 루틴이 만들어진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실패한다. 운동이나 동호회 등을 나가보면 보름에서 한 달 사이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 그와 반대로 생각하면 일정 시기를 버텨낸 사람들은 꾸준히 지속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파이팅을 외치며 정신력으로만 버티는 건 무모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무조건 작게 만드는 것. 일단 이렇게 가장 작은 단위의 루틴이 만들어지면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서 더 큰 과제를 이루기 위한 루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작게 만든다는 것은 과제의 단위를 작게 만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과제 자체를 쉽고 재밌게 만든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성과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눈에 보이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루틴으로 만들고 싶은 일들은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당장 먹고 싶은 초콜릿 하나를 참는다고 내일 갑자기 날씬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책 몇 장을 더 본다고 해서 당장에 그 분야에 박식한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성과를 위해 당장 달콤한 휴식을 참아내야 한다. 매일 마시멜로 실험을 당하는 어른들처럼 말이다. 성과는 눈에 보여야 실천할 맛이 난다. 나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 때는 헤빗 트래커라는 작은 메모지에 도움을 받는다. 헤빗 트래커란 실천한 날짜에 색칠할 수 있는 31칸짜리, 즉 한 달짜리 표다. 매일 책 100페이지 이상 읽기, 매일 스쿼트 100개 하기와 같은 목표를 써놓고 실천했으면 색칠하는 것이다. 이 표를 쓰면 괜히 빈칸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실천하게 된다. 색칠된 칸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면 뿌듯해서 동기부여가 된다. 함께 가면 더 오래, 더 멀리 간다.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을 둬라. 혼자 열심히 달리다 보면 확신이 흐려질 때가 있다. 내가 헛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한다. 이럴 때는 여럿이 같이 하면 쉽다.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되어주니 실천률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좀 더 지속적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 무언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곁에 많을수록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 매일 그거 한다고 뭐가 나아지겠어? 라며 회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세상에서 믿음과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 또한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만난 커뮤니티의 경우 당연히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다. 그런 환경에 자신을 자주 노출하는 것 자체가 변화의 핵심이며 나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준다. 나는 습관 만들기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매일 데일리 플래너 쓰기 모임은 인기가 좋아 매달 금방 마감되곤 한다. 데일리 플래너를 처음 쓰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중에 자주 플래너를 꺼내서 쓰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굳이 이렇게까지? 라는 의심이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럴 때 먼저 플래너를 써본 모임의 리더나 다른 멤버들이 있으면 물어보고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나보다 먼저 해온 사람들을 보면 플래너를 꾸준히 쓰면 반드시 변화가 생긴다는 확신을 얻을 수도 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